자, 이제 세 번째 본답 중후기 관리로 넘어왔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답 중후기로 넘어서게 되면은요, 바로 출수기가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출수가 된다는 것은, 자, 이삭이 지엽 위로 뚫고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어린 이삭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뚫고 올라오는 시기까지 모두 중요한 시기가 되겠는데요. 자, 어린 이삭이 한 1.5mm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이때 기술을 한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떤 기술이냐면 이때 이삭걸음이라는 걸 줘서 이 이삭수를 많게 확보를 하는 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명 우리가 주는 이삭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삭걸음 주는 시기 금방도 얘기했지만요. 어린 이삭이 마디 밑에서 1.5mm 요만큼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 치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유수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반 농가에서는 이 1.5mm 보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출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25일 전에 이삭걸음을 주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출수기는 대부분 중만생종일 경우 8월 1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그리고 또 이양 시기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출수기는 그때그때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삭걸음을 주는 양은 얼마나 주느냐? 보통 질소와 가리만 이때는 주시게 되는데요. 맞춤형 비료를 사용했을 때 300평 당 15kg 정도가 적당하다고 추천드립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비료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유수 진단 영상 한번 보시고 갈까요? 뽑으실 때 어차피 유수 진단하려고 하면 뿌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뿌리를 끊어주세요. 뿌리 채 뽑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수 진단은 뿌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뿌리를 끊어주시면 이렇게 쉽게 뽑힙니다. 엄마, 그렇구나. 네, 유수 진단을 할 때 한 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중에서 제일 긴 잎을 잡아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모를 심었을 때 분을 안 대고 처음에 심었던 그 원줄기 얘를 밑에서부터 뜯어냅니다. 껍질을 까보시면 여기에 마디가 가장 마지막에 있던 마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마디 보이시죠? 요거만 안 다치고 뽑아주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다시 다른 걸 또 뽑아갖고 얘가 있을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반을 잘라셔갖고 이렇게 보셔도 유수가 보일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게 제일 여기 하얗게 유수가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보통 유수가 1.5mm 정도가 됐을 때 이삭걸음 적기로 보는 거죠.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하는 유수 진단법도 있지만 이삭걸음 시용할 때는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까보는 거는 조금 더 어렵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럴 경우에는 예상 출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25일 전으로 그냥 환산해서 그냥 계산을 하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까보시거나 아니면은 수일로부터 25일 전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예상 출수기는 전반적으로 6월 기온이 좀 높아서 예상 출수기는 한 8월 10일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15일이니까 지금이 딱 적기, 이삭걸음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삭걸음 주는 시기, 즉 유수를 진단하는 방법까지 잘 보셨죠? 자, 이렇게 3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바로 출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통 농가에 출수가 언제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것은 출수가 시작된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출수가 일어난 시기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수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출수가 이루어진 벼들이요, 한 10% 정도 보인다 하면 이때를 출수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출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출수된 벼들이 약 50% 정도가 됐을 때를 출수기로 보는 거죠. 자, 출수가 거의 대부분이 다 된 상태는 우리가 수전기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0% 출수가 됐으면 이때가 출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출수가 이루어지면요, 출수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벼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벼꽃이 피는 시기는 1시간 정도 후면 바로 잎을 다물어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수가 일어난 직후 보통 약을 치시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항상 출수가 일어날 때 무렵에는 벼꽃이 잎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약을 치실 때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출수가 이루어진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1시간 정도 벼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는 약을 치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출수기 판단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자, 일단 내려와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이미 출수가 된 벼들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 하얀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천에서는 자마구가 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출수를 하면서 바로 자가 수정을 해버리는데요. 오전에 얘네들이 잎을 열어서 자가 수정을 했다가 한 오후 1시 이후에는 잎을 닫아버려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달광법으로 봤을 때요, 출수가 된 벼들이 한 지금 50% 가까이로 보입니다. 지금 출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 해담쌀 조생종 생산단지는 이미 출수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지? 쌤 50% 되지? 네, 맞아요. 출수가 된 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일 때 우리는 출수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절반 정도가 출수가 된 벼들이 보일 때는 이 시기는 출수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출수기예요. 여러분, 지금 출수기예요. 자, 다음은 출수 전후의 물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답 초기 때는요, 벼들이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항상 대주셨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물을 걸러대기를 해주시면 돼요. 3일은 물을 댔다, 그리고 이틀은 뺐다. 좀 부지런하시다면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많이 바쁘시면 그래도 물을 한 번씩 대주셨다가 빼주셨다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출수기에 임박했을 때는요, 물을 어느 정도 가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걸러대기를 해주신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완전히 떼야 되는 시기가 한 번 더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수확 전 30일 전쯤이 되겠습니다. 자, 수확 전에 물을 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컴바인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죠. 자, 컴바인이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물을 떼주시는데요. 내 논에 물이 잘 빠지는 논이다 하면 물을 조금 더 길게 떼주셔도 되고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들은 조금 더 일찍 떼주셔야 되겠죠. 적절히 논의 상태를 보시면서 물을 떼주시면 물 관리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본답에 있었던 병해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가장 심각했던 게 바로 도열병이었습니다. 자,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다소 저온인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습한 상황이 계속되면서요, 잎도열병이 많이 퍼졌었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 농가의 필지 그냥 겉에서 봐도 완전히 표시가 나죠. 자,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병반이 이미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 병반이 이미 뭉쳐진 걸 보면 이미 만성으로 접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도열병 병균은 피리큘라리아라는 곰팡이 병균인데요. 습하고 통풍이 안 되고 이럴수록 많이 번지는 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잎도열병이요, 8월로 접어들면서 고온이 되게 되면은 도열병이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자, 올해 들어서 기상이 저온이나 강수량이 상당히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이 입도열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삭도열병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삭도열병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목도열병, 이삭 목에서부터 다 말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지 부분이 일부 말라있는 가지도열병, 그리고 알도열병,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바로 목도열병이 피해가 가장 크겠죠. 자, 그러면 도열병 현장 한번 보실까요? 병이 심하다는 필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하, 여기 지금 병반이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조금 심하네요. 이 농가는 입도열병이 발생하고 난 뒤 초반기에 약 10일 전에 입제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입제를 뿌리고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번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틀 전에 빔이라는 수화제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나아지지 않으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자지 현상도 나타나고요. 입도열병이 많이 심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빔을 15일 후에 다시 치기를 권장을 드린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푹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바로 좌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좌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잘 드문데요. 심하네요. 도열병 병반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초기에 유제나 수화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초반에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도열병은 피리큘라리아라는 도열병 병균이 있어요. 곰팡이 균인데요. 이것이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갑자기 많이 번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료를 많이 시비한 농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니까 항상 적정량의 비료를 시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도열병이 초반에 나타날 때 입제보다는 유제나 수화제를 꼭 처방하셔서 초기에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열병 조심하세요. 자, 다음은 입진무늬 마른병입니다. 역시 저온이 계속되고 흐린 날이 지속되면서요. 입진무늬 마른병도 원래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입진무늬 마른병은 문고병이라고 하죠. 입집부터 무늬가 점점 번지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삭까지 이 입진무늬 마른병의 병균이 올라왔을 때 수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고병은 분할이 너무 많이 됐다거나 통풍이 잘 안 될 경우에 많이 생기는 곰팡이 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열병과 문고병 모두 곰팡이 균인데요. 습하고 저온일수록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병들은요, 질소질 비료가 과다할 때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질소질 비료 적정 시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도열병이나 문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출수기 전 7일 전, 그리고 출수가 모두 끝날 무렵 해서 전후로 방제를 해주시면 대부분 예방이 되는데요. 보통 도열병이 많이 생겨난 필지에서는 추가로 약제를 더 살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도열병이 나타난 상태에서는요, 예방 차원의 목적의 약제보다는 침투 이행성 약제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충의 피해 사례들입니다. 자, 먹노린재 한번 보시죠. 자, 잎을 찝은 시큰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위부터 말라 죽는 요런 벼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벼의 먹노린재 모습이고요. 크게 확대하면 요런 녀석들이 바로 먹노린재가 되겠습니다. 먹노린재 피해는 올해는 생각보다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갉아먹는 시큰이 보인다면 요런 애들은 벼 애나방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벼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시큰들이 보였다면 홍명나방일 확률이 높습니다.
홍영나방은 잎을 세로로 말아서 알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벼가 말려 있다면 홍명나방을 의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해충들은요, 한두 개가 보일 때 바로 살충제 처리를 해주시면, 방제 적기에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는 해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숙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요, 기온, 그리고 강수량, 그리고 일조시수 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일조시수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관계로 상당히 부족했죠. 그리고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수량에 많이 피해를 본 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확 적기를 보시겠습니다. 보통 중만생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알맞은 수확 적기는 출수가 된 이후 55일 전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벼가 추수가 되고 난 다음 도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 쌀이 될 때 이 쌀의 등급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외관품위 등급이라는 것이 쌀의 겉포장지에는요, 외관품위 등급이라는 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보통 특, 상,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완전미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완전미란 보통 일반적인 완벽한 쌀의 모습을 4분의 3 이상을 갖춘 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완전미 비율이 높을수록 외관품위 등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백질 등급은 수, 우, 미 이런 식으로 매겨져요. 자, 단백질 등급은 오히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식미가 좋기 때문에요. 등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최고 품질 쌀의 조건을 따졌을 때요. 보통 완전미 비율이 96% 이상,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6% 이하인 그런 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쌀을 보시고 구매하셔야 되겠죠.